비트코인 팔면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치 5분 전 속보처럼 퍼진 이 소문, 사실일까요? 일각에선 아직 세금 안 낸다더라 하고, 다른 쪽에선 슬슬 세금 폭탄 준비해야 한다며 긴장합니다. 표면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겉모습 뒤에는 잘 안 보이는 층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소문과 달리 그 이면에는 몇 년에 걸친 정책 변화와 숨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현정을 짚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팔아도 세금 고지서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더 일찍 시작될 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7년으로 유예됐어요. 현재 2025년 11월 중순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2년 남짓은 세금 없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한부 자유,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실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부터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정부 눈에도 포착된 거예요. 그때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시엔 드디어 정부가 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건가? 라는 반응과 아직 제도 미비한데 너무 성급하다는 반발이 교차했죠. 특히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참 미루면서 왜 코인만 먼저 매기냐 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제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한때 추진됐다가 여론을 의식해 아예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코인 세금은 그대로 두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은 정식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부터 매긴다 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과 준비 부족 지적이 겹치면서 국회는 과세 시점을 일단 미루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2021년 말 첫 번째 연기가 이루어졌어요.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큰데 세금을 물리면 국내 투자자만 위축되는 것 아니냐, 또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2022년 새 정부가 들어섰고 친투자 기조 속에 아직 때가 아니다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연기가 결정돼 과세 시작을 2025년 1월 1일로 미룹니다. 이때만 해도 2025년부터는 진짜 세금 내야 하나 보다 했는데 작년 12월 국회에서 한 번 더 연기가 확정됩니다. 이번엔 2027년 1월 1일로 딱 못 박았어요. 무려 2년을 추가로 벌어준 셈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언급됐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먼저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2023년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거래소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코인 시장 질서가 잡힌 뒤 세금 매기는 게 맞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른 하나 이유는 앞서 말한 형평성 문제와 투자 활성화 고려입니다. 주식 채권 쪽 세금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마당에 코인만 먼저 과세하면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죠. 정치적으로도 코인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줄줄이 미뤄져 온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제도 준비를 위한 시간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그 속에는 시장 상황과 여론, 정책 우선순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길래 이렇게까지 유예 기간을 둔 걸까요? 이제 과세가 시작되면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과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소득이란 쉽게 말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 여기서 양도는 팔아서 현금화하는 걸 뜻하고 대여는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나 보상받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혹은 이더리움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코인과 코인을 맞바꾸는 거래인데요. 이를 흔히 스왑이나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세금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세법은 이 교환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산 것으로 간주해서 비트코인 팔 때 이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매기는 식이죠. 많은 분들이 코인간 바꾸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냐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금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이 실현됐다면 과세한다. 이것이 정부의 논리예요. 다만 모든 가상자산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이건 가상자산으로 안 본다고 딱 정해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모바일 랩의 포인트나 쿠폰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팔아 번 돈이나 어떤 특정 플랫폼의 마일리지를 현금화한 건 세금 대상이 아닌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가상자산만 이번 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동네 게임에서 드록된 레어 아이템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부터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20%입니다. 다만 모든 이익의 20%를 다 매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공제를 해줘요. 정부가 정한 연 250만 원까지의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코인으로 번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250만 원을 넘는 부분만 20% 세율을 매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중에 250만 원은 세금 안 내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0%를 내는 거예요. 250만 원에 20%니까 50만 원이 세금으로 떼이는 셈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 250만 원이라는 기준이 크진 않습니다. 원화로 250만 원, 달러로는 한 2,000조러 정도인데 코인 시장에서 운 좋게 큰 수익을 낸 분들한텐 금세 넘길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일부에선 수익 250만 원까지는 그냥 세금 공짜 쿠폰 준 거다라는 말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을 준 건 소액 투자자 배려와 세금 행정의 실효성 때문이에요. 자잘한 이익까지 다 과세하려면 행정 비용이 크니 일정 선까지는 그냥 봐주겠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매길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쉽게 말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코인을 팔아서 번 돈에서 애초에 코인 살 때 들인 원금과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뺀 다는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에요. 공식으로 쓰면 과세 대상 2, 철, 매도가액, 메이너스, 수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 정도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수수료 10만 원을 냈고 나중에 그걸 1,500만 원에 팔면서 수수료 10만 원이 또 들었다면 총 매도가액 1,50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을 빼서 480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 빼고 남은 230만 원만 20% 과세. 그러면 대략 46만 원 세금 이런 식이죠. 실제 신고할 때는 이런 디테일을 모두 감안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에서 중요한 점 하나, 취득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코인을 여러 번에 걸쳐 샀다면 어느 장부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할지 정해야 하잖아요.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쓰고 개인 간 거래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이동평균법이라 하면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매수 단가들을 가중평균하여 평균 구매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선입선출은 말 그대로 먼저 산 코인부터 판 것으로 보고 순서대로 매입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익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부는 투자자 편의와 시장 현실을 고려해서 이렇게 방법을 나눠놨습니다. 거래소 내 거래는 워낙 건수가 많고 자동화되어 있으니 평균 단가 내기 쉽고 개인 지갑에서의 거래 등은 일일이 추적 어려우니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대부분을 거래소 통해 할 테니 대부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혜택 하나 짚고 갈게요. 바로 2027년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과세
시작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산 코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조금 유리하게 인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구매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기준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는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1코인당 100만 원에 사둔 알트코인이 있는데 2026년 마지막 날 시세가 3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 코인을 팔 때는 원래 상가 100만 원 대신에 300만 원을 상값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면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생겨도 그만큼 세금이 줄겠죠. 요컨대 과세 시점 이전까지의 상승분은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말해 2026년 말 시세가 실제 구매가보다 낮다면 굳이 그 가격으로 적용할 필요 없이 실제 구매가로 하면 되고요.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꽤 중요해졌습니다. 그날에 각 코인별 가격이 훗날 세금 계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 2026년 말에는 언론에서도 오늘 0시 기준 시세 확정 이런 식으로 보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 내야 할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느냐도 알아봐야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율 20%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떼서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전년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2028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원천징수로 뗄 수 있는 구조면 더 편할 텐데 현재로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니까 국세청도 거래소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누가 얼마나 이득받는지 파악할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 국세청 레이더 밖에서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각국 세정당국이 협력해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차라리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현실적인 투자자 관점에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세금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지? 라는 부분이죠. 아직 2년 남았지만 벌써부터 세금 대비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령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2026년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그때 왕창 차익 실현해 버릴까? 실제로 과세 시행 직전인 2026년 말에 매도가 몰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세금 부담이 생기기 전에 이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한 특별 규정을 떠올려 보세요. 2026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가를 삼아준다고 했으니 굳이 그 전에 급히 팔지 않아도 이미 오른 부분은 세금 안 매긴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괜히 성급하게 팔았다가 큰 상승장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 규정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거예요. 반대로 단타 위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어떨까요? 연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250만 원씩 이익 실현해서 세금 없이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면 최적이겠지만 시장 상황이 늘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익과 손실을 한 해 안에서 최대한 상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서는 번 돈과 잃은 돈을 통산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니까 2027년부터는 손실난 코인은 팔아서 이익과 통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수익난 건 수익난 대로 좋고 손실난 건 알아서 복구되길 기다리면 됐지만 과세가 시작되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이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A코인으로 500만 원 이익 보고 B코인에서 300만 원 손해봤다면 둘 다 그 해 팔아서 순이익 200만 원만 잡히도록 조정하는 식이죠. 이렇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실전 팁은 기록 관리입니다.
국세청이 거래소 자료를 받는다고는 해도 자기 거래 내역을 스스로 꼼꼼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고 수수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보냈다면 그 내역까지 투명하게 남겨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내가 산 가격을 증명해야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과거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라면 실제 구매가와 2026년 말 시세 중 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 두 가지 숫자를 확실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거래소 영수증이나 지갑 스크린샷 등을 잘 보관해두라는 얘기죠. 만약 이런 자료가 없으면 세법에서 정한 대로 일괄 처리될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받아 세금을 더 물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세청도 투자자들에게 거래 시점, 수량, 매수가, 수수료 등 모든 거래 지록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요 거래소들이 연말정산처럼 세금 리포트 기능을 제공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27년부터 한국에서도 코인 투자로 돈 벌면 세금을 내는 시대가 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금을 매긴다는 건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라던 시선이 슬슬 바뀌어 국가가 세원 확보 대상으로 여기는 성숙한 시장으로 간주하게 된 겁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 일부를 떼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니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특히 한국의 과세안은 손익에 관계없이 20% 단위세율이라 일부 해외처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나 소득 구간별 차등과세가 없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미국도 1년 이상 보유 시 비교적 낮은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제도를 손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향후 과세 인프라 보완과 국제 사례 참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아직 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 세부 시행령이나 과세 체계가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과세 자체가 없던 시절은 끝나간다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한국 코인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행동에 변화가 오겠죠. 세금이라는 비용이 생기면 단기 매매 수익을 쫓던 분들은 전략을 재고하게 될 수 있어요. 빈번한 거래로 얻게 되는 잦은 소액 이익들이 과세로 깎이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나 손실 관리 쪽으로 무게를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금 시작 전에 특수를 노리는 움직임도 예상돼요. 2026년 말까지 세금 없는 마지막 황금기라며 새로운 투자 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세 이후를 걱정하며 자산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장 측면에선 과세로 인해 거래량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제도권 편입 효과로 기관 자금 등 더 큰 손들이 유입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긴다는 뜻이라 이제 코인 시장도 투명한 투자처로 인정받게 된다는 논리죠.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세금 부과 후 초반에는 혼란이 있지만 점차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도 초기에 적응 기간을 거쳐 투자자들과 당국이 룰을 맞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남은 2년 동안은 세금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모의로 세금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올해 내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고 만약 세금이 있었다면 얼마나 냈을지를 계산해보면 2027년 이후에 실제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 투자 목표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세법 공부도 천천히 해둘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만 기억해도 기본은 됩니다. 첫째, 2027년부터 과세 시작, 그 전까지는 세금 면제지만 그 이후엔 연 250만원 넘는 이익엔 20% 세율 적용. 둘째, 과세 대상 거래, 코인 팔아서 이익 보면 물론이고 코인 빌려줘서 이자 받거나 코인끼리 바꿔도 이익 나면 세금 대상. 셋째, 세금 계산과 신고 요령, 비용 뺀 순이익에 매기니까 거래 내역과 매입가 기록이 중요하고 매년 5월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 넷째, 2026년 말 시세 활용,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마지막 날 가격을 취득가로 인정받아 세금 줄일 수 있으니 그 시세를 꼭 체크해 둘 것.
이 정도만 알아둬도 크게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세금은 결국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코인이 성숙한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에 세금도 따라오는 거죠. 준비된 투자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여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미지의 신세계였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세금 거둘 공의를 할 만큼 거대한 존재가 됐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처음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는 코인 시장이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일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은 유동적이라 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언젠가는 낸다는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세금과 함께 갈 크립토 세상, 투자자들도 한층 성숙한 전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부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2년. 그동안 시장은 또 요동치겠지만 과세의 시계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세금은 정보일 뿐 공포가 아니겠죠? 과세 시작의 문턱에 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구독자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 이런 느낌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필요한 힘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관점과 인공지능의 계산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챗GPT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그저 질문에 답하는 도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맞춤 프롬프트를 통해 오늘이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인지, 지금 시장이 위험한지, 이 타점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하나하나 챗GPT에게 묻고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경험을 더해 잘못된 신호는 과감히 버리고 정확한 흐름만 남깁니다. 이 조합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도 리플 단기 타점을 안정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됐을 때,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올 때,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손이 먼저 나가려 할 때, 챗GPT의 계산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고 비트코인 RSI가 바닥을 찍을 때, 알트코인 중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솟아오른 종목이 보이면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까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만 챗GPT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산한 가능성 위에 제가 경험으로 다져온 원칙을 더해 정확한 진입 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타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챗GPT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챗GPT를 투자에 연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묻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호를 걸러내고 어떤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보고 사용자에서 진짜 시장 분석가가 됩니다. 이제 선택은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감에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원칙과 구조, 그리고 챗GPT의 힘을 더한 투자로 흔들리지 않는 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혼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챗GPT가 함께하는 이 길은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확실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